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입니다. 네, 6월 3일 키움전이고 8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또 연패도 탈출하고 또 첫 주 한 주의 시작을 또 좋게 출발을 했는데 우선 스코어는 굉장히 압승으로 보이죠. 그래 보이는데 사실 경기 내용을 뜯어보면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기 내용은 사실 아니었고 막 그렇게 되게 편안하게 이긴 느낌은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1회에 넉점을 내고 그러니까 상대 선발이었던 김연주 선수가 초반에 좀 많이 두드려 맞기도 했고 또 본인도 수비에서 좀 실수가 나오면서 되게 쉽게 갔는데 넉점을 내고 그 손호영 선수의 병살타로 이닝이 끝나면서 2, 3, 4, 5회를 김연수 선수한테 그냥 막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5회에는 그 또 추가 득점의 찬스가 있었는데 홈에서 레이스 선수가 태그아웃 당하면서 또 그 분위기를 또 싸게 만드는 상황이 있었죠. 또 더블아웃이 나왔고요. 1회에 넉점을 내고 6회까지 도망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그 롯데 1회 다득점 후 도망가는 점수 안 나오고 선발한테 꽁꽁 묶이는 그런 패턴이 오늘도 나왔어요. 그래서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좋은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주의 시작에 승리를 했고 그리고 감보아 선수가 오늘 완벽한 투구를 하면서 첫 승을 거둔 것에 굉장히 의의를 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로 가도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상대가 키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움이 객관적으로 지금 전력이 많이 열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기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경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롯데가 잘해서 이긴 것보다는 이제 키움의 전략이 열세에 힘입어가지고 좀 승리를 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고 오늘 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이제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뭐 단연 감보아 선수의 첫 승이 가장 중요한 얘기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7이닝 2피안타 무실점 1보인의 6탈3진으로 아주 뭐 완벽한 투구를 했어요. 뭐 1회타의 위기 자체가 없었죠. 왜냐면 출루를 3번밖에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짜다실이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뭐 키움의 타선을 압도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투구수가 99개 하면서 투구수도 많이 가져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완벽했어요. 패스트볼을 59개, 슬라이드를 21개, 커브를 12개, 체인지업 7개 하면서 레파토리도 다양하게 가져갔고 최고 구속도 155까지 나왔는데 특히 마지막 공인 99구째가 155가 찍히면서 투구수가 많아져도 직구 구속이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첫 경기 때 이제 많이 다들 당황하셨던 그 특유의 인사하는 루틴도 그 경기부터도 안 했고 오늘도 뭐 전혀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첫 경기 때는 그걸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사실 너무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루틴을 안 하고도 잘 던졌어요. 그래서 뭐 가장 좀 우려하던 부분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바로 종식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상대팀이 타선이 많이 약한 키움 히어로즈였다는 점이에요. 오늘도 키움 타선을 보시면은 사실은 제가 타팀이라서 함부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객관적인 어떤 지표에서 타격 지표에서 굉장히 사실 타격이 약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선발 라인업에 3할 타자가 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타율로 봤을 때도 그냥 1할 타자가 5번 이용종, 7번 송지우, 9번 박수종 이런 선수들이 선발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타선이 많이 약하고 특히 없는 살림에 또 외국인 타자인 카디네스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더 힘들어진 게 키움의 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의 어떤 검증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키움 타선이 약한 것과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구위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제구도 굉장히 좋았고 삼진 6개의 보이넷 한 개인데 보이넷이 작게 나온 것만 뿐만이 아니고 공 자체가 약간 날리는 느낌의 공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잘 들어갔고 직구와 변화구 가리지 않고 제구가 잘 잡혔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던 부분들을 많이 불식을 시킨 것 같고 또 첫 승이 2경기만에 나온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외국인 투수가 와가지고 좋은 공을 가지고 있어도 이 첫 승리가 빨리 안 나오면 약간 본인도 쫓기기 시작을 하면서 좋은 투구가 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감보아 선수는 첫 경기 때는 조금 결과는 아쉬웠지만은 좋은 투구 내용,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면서 좀 연착륙을 했고 두 번째 경기에 바로 특히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 그런 조바심 같은 거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의 활약으로 감보아 선수가 우리 팀의 또 선발로서 좀 자리를 잡는 좋은 계기가 빠르게 마련이 됐고 또 본인도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특히 오늘 뭐 끝나고 물 많은 세리머니라고 굉장히 동료들과 또 잘 지내는 모습 보여줬는데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빨리 친해져가지고 이 선수가 또 굉장히 친화력이 좋고
또 팀과 리그에 적응을 빨리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오늘 뒤에 뒤풀이하는 거 보니까 그런 적응적인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잘 적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중계에도 나왔지만은 그 간보아 선수의 친형님들이 또 두 명이 와가지고 응원을 했는데 다 이제 또 레슬링을 했는 형님들이 다 굉장히 체격이 큰 모습 보여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또 간보아 선수가 적응을 하고 또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형님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한 것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간보아 선수 투구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다음 등판이 또 일요일에 두산을 상대로 하게 되는데 두산도 지금 9위에 처져 있기도 하고 또 김태현 이승엽 감독이 사퇴를 하면서 조금 또 뒤숭숭한 상황인데 또 지금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가지고 두산전에서도 좋은 투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바스 선수래. 간바스 선수 너무 잘했고요. 또 다음 등판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을 얘기해보자면 1회 말에 넉점을 냈는데 그리고 5회까지 키움 선발인 김연주 선수한테 꽁꽁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사실은 맞아 나가는 거 보고 좀 그 김연주 선수가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왜냐면 선두 타자 1번 장두정 보이넷, 2번 고승민 2루타로 한 점 들어오고 3번 레이스 홈런으로 3대0 그리고 안 끝나고 전준우 안타, 윤동희 안타, 그 전민재 선수 타구가 투수 앞에 이제 빠른 땅볼이었는데 강습 타구였는데 이것을 김전주 선수가 바로 못 잡고 2루 송구가 악송구가 나오면서 또 한 점이 들어오고 무사 1, 2루까지 4대0으로 이어졌는데 손호영 선수가 초구를 건드려가지고 병살타를 때리면서 사실 이 찬스를 굉장히 무산을 시켰어요. 높은 직구였는데 그래서 뒤에 유관원 선수가 큰 타구를 만들었지만은 아웃이 됐고요. 그래서 1회에 사실은 더 점수를 낼 수가 있었는데 손호영 선수에서 끊겼거든요. 그래서 고질병이 또 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쎄했어요. 왜냐면 저러고 점수를 못 낸 게 너무 많아서 뒤에. 근데 역시나 도망을 6회까지 못 가다가 8회 말에 이제 점수를 2점씩 도망을 가면서 좀 여유 있는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4대0으로 경기가 끝까지 갔으면 어쩔 수 없이 또 필승조를 썼어야 될 거예요. 오늘은 김상수, 정현수, 박진으로 끝냈는데 정현수 선수까지 썼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하는데 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현수 선수가 조금 등판 간격이 좀 있기도 했고 그래서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사실 박진 선수로 남은 이닝은 마무리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는데 뭐 납득이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요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어찌됐건 다득점 후에 1회 다득점 후에 타선이 퇴근을 해버리는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올 시즌 내내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우연의 이치라기보다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팀에서 조금 왜 이럴까? 원인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같은 문제가 반복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손호영 선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늘도 사실 초구를 건드려서 아웃당했다는 게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의 흐름이 이래 우리가 쉴 새 없이 몰아붙이고 있었고 특히 전민재 선수 앞 타석에서 그러니까 손호영 선수 앞인 전민재 선수는 그 투볼을 먹고 3구째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김연주 선수의 지금 상황이 무사해서 계속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타격을 하는 입장에서 급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도 되는 상황인데 초구에 또 급하게 건드려가지고 병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5안타 경기 이후에 이것이 좀 기점으로 이제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뒤로도 신통차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벌써 3, 4, 5월 석 달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손호영 선수의 성적이 3달 동안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3월에 OPS가 0.459, 4월에 0.676, 5월에 0.684. 물론 그 타수가 3월은 32타수, 4월은 28타수, 5월이 81타수니까 5월부터 뭐 풀타임을 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 쳐도 어찌됐건 그 성적이 계속 일정하게 0.65 정도 OPS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0.7 아래라서 이 정도의 표본이 쌓였다면은 이것이 어떤 단순한 슬럼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지금 올 시즌 벌써 148타수를 좋아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근데 지난 시즌에 398타수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작년에 40% 가까이 지금 타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적이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시즌 OPS는 0.626입니다. 그리고 바빕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바빕이 3할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없는 것도 사실 아닌데 이 정도 성적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올 시즌이 물론 손흥민 선수가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반등이라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러니까 저가 5안타 경기 때는 이제 뭐 그렇게 좀 재미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안 좋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이 핫코일드 존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잡아당기는 선수고 또 배드볼 히터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이쪽 말고는 다 집 못 치고 있어요. 그리고 삼진 먹는 게 이 아래쪽 낮은 볼에 꼼짝없이 당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구 분포도 보면 잡아당기는 게 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좀 올 시즌 안에 올라오는 게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100 아까 50타석 정도 먹었다고 했잖아요. 올 시즌에 지금 148타수인데 이 정도 표본 쌓였는데 이런 성적이 월별로 좀 편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똑같이 나온다는 거는 올 시즌은 실력이 이 정도라는 생각까지 사실은 들기는 해요. 근데 참 모르겠는 게 감독님은 손흥민 선수가 어지간하면은 냅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나승엽 선수 마냥 월간 1할대를 찍어버리거나 아니면 팀 패배에 치명적인 어떤 타격에서의 미스가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정도의 성적, 그러니까 OPS 0. 지금 OPS가 0.626인데 그러니까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OPS 0.7 정도는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정도 성적이 나오면 계속 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3루에 마땅한 대안이 사실 생각이 안 나기도 해요. 물론 뭐 한태양 선수라든가 황 선수라든가 이런 옵션들이 없는 건 아닌데 김태형 감독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본인이 픽한 선수는 어지간하면 이제 계속 가는 거고 반대로 본인이 픽하지 않은 선수는 어지간하면 기회를 주지 않는 건데 어찌됐건 팀이 성적이 잘 나오고 있고 팀 전반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막 강하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어떤 성적에 대한 낮은 성적이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라고 보기엔 이제 시기가 좀 많이 지났다. 근데 그냥 잘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좀 그런 아쉬운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가서 경기가 힘들었죠. 특히 5회 말 1-4-1-3루에서 레이스 선수가 그 우익수 뜬공때 들어왔는데 홈에서 태그아웃을 한참 앞에 당했어요. 그러니까 포수가 지금 공을 이미 받았어요. 보면은 레이스 선수 발걸음으로도 하나, 둘, 세 발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유 있게 아웃이 당했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그 공이 뜨고 이제 잡는 거 보고 저는 5대5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있게 죽진 않고 아마 홈에서 좀 접전 상황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익수 임지열 선수의 어깨가 대단히 좋았고 그리고 송구도 굉장히 정확하게 와가지고 그냥 아웃 당했습니다. 근데 이런 디테일들이 좀 더 상위팀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경기를 잡기가 대단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늘 경기를 보고 좀 복기를 하면서 좀 반복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플레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좀 인상 깊은 장면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 신인인 이태경 선수의 데뷔 타석이 있었고 비록 9구 승부 끝에 삼진을 당하긴 했지만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일단 기회에 대한 절실함 그런 것도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그 타석에서의 집중력 그리고 컨택해내는 모습, 파울을 걷어내는 모습들에서 이 선수가 굉장히 가지고 있는 그 타격에 대한 재능이 있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9구가 전부 다 뭐 많이 벗어난 공도 다 좋은 공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다 집중력 있게 걷어내는 모습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태형 감독이 장점이자 단점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인 선수한테 기회를 그렇게 잘 주지 않아요. 본인이 딱 찜한 선수가 아니면. 근데 이태경 선수는 오늘 이런 인상 깊은 모습을 데뷔 타석에 보여줬기 때문에 좀 김태형 감독 눈에 들었을 것 같고 또 딱 김태형 감독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비록 삼진을 당해도 자기 스윙을 가져가고 타석에서 좀 악착 같은 모습 보여주고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1군 엔트리에서 좀 더 살아남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또 그 이 대타 끝나고 바로 유격수로 9회 초 수비를 봤어요. 그래서 2루수로 수비를 봤거든요. 2루수로 수비를 봤는데 그래서 조금 더 수비로서 나왔으니까 조금 더 역할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지금 전민재 선수가 너무 못 쉬고 있는데 이호준 선수가 한 번은 선발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일 경기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승민 선수를 경기 후반에 2루수를 좀 수비 보강을 하는 게 좀 곤란한데 이태경 선수를 이렇게 쓰면서 또 경기 후반에 수비를 바꿔줄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상 깊은 모습이었고 이태경 선수는 2002년생 선수고 광주 성종초, 광주 무등중, 광주 제이고 한이 장신대리에 나온 선수고 체격 조건이 크진 않아요. 175cm, 78kg 기록하고 있는 선수고 내야수를 보고 있는데 올해 이제 육성 선수로 입단을 했고 이제 정식 선수 전환이 되면서 69번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퓨처스에서는 좋은 성적을 냈어요. 슬래시 라인은 타율 3할 4푼 7리, 출루율 4할 8리, 장타율 5리, OPS가 0.90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콜업이 됐고 118타수 41안타, 2루타 11개, 3루타 3개, 홈런 1개, 본넷 11개, 삼진 13개로 본넷 삼진 비율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21타점, 19득점, 3도루로
뭐 퓨처스 성적을 봤을 때 이제 호타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인상 깊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활약이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저는 수납하다가 퓨처스에 내릴란가 싶었는데 오늘 기회를 주면서 또 인상 깊은 모습 보여줬고 반대로 이제 조세진 선수가 또 대타로 나왔는데 조세진 선수는 또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전민재 선수 타석에 대타로 나왔는데 또 3구 만에 3루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사실 너무 기회가 제한적이라서 제대로 된 어떤 타격을 하기가 어려운 것도 솔직히 저는 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타석 기회를 대타로 봤는데 이 기회를 살린다는 게 대단히 쉽지 않긴 해요. 근데 또 이런 기회를 살려내는 게 또 벤치 선수, 백업 선수의 숙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지금 너무 안 좋다는 거. 그러니까 5타수 4삼진이고 그렇다고 이태경 선수처럼 막 풀카운트 싸움을 끈질기게 가져가지도 못했고요. 거의 3구 3진이나 거의 5구 안쪽으로 거의 다 당했으니까 좀 좋게 보기가 아마 김태형 감독이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늘 뭐 경기 끝나고 드디어 그 9회 우익수로 또 대수비로 출전을 해가지고 경기를 마무리 짓기는 했는데 이러고 나서 항상 김태형 감독이 갑자기 또 2군으로 내려보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뭐 하지 선수의 운영에 대한 거는 감독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냥 조세진 선수는 지금의 모습만 봤을 때는 김태형 감독의 활용도 그렇고 굳이 콜업을 해야 되나 급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올려가지고 대수비 대주자라도 활용을 잘 안 하는데 굳이 그 1군에서 서비스 타임만 까먹고 있을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자질은 분명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오히려 더 좀 퓨처스에서 차라리 계속 그 기회를 많이 받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왜냐면 1군에서 기회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내일 또 되면 엔트리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감상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불펜진에서 3명이 나왔는데 박진 선수가 18개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김상수 선수가 나와가지고 10개 던지고 한 타자만 잡고 내려갔고요. 두 타자 상대하고 한 타자 잡고 내려갔고 정현수 선수가 나와가지고 그 3구로 두 타자를 잡았어요. 근데 정현수 선수가 꽤나 오랜만에 나왔어요. 5월 14일, 5월 30일이죠. 네, 5월 29일에 나오고 하루 이틀, 3일, 4일 쉬고 5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에 워낙 많이 나왔어가지고 오늘 굳이 나왔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눌렀다가 또 불씨가 붙으면 그거대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이렇게 안 해야 된다고 말은 못하겠고 그 다음에 박진 선수가 나와가지고 1이닝을 또 막아줬는데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뭐 이해가 되는 기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상수 선수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거의 투구수가 안 많다고 쳐도 거의 지금 뭐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단히 이러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김상수 선수를 이렇게 진짜 그냥 고맙습니다. 진짜 이퀄로서 계속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참 고생이 많고 내일 경기는 어찌되건 지금 필승조를 또 오늘 다 아꼈기 때문에 최준용, 정철원, 김현중 아꼈기 때문에 이틀 휴식을 가지고 던질 수 있으니까 또 여유가 있고 또 김진욱, 김강현, 송재영 이런 또 승리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들도 3일 이제 쉬었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 또 좋은 모습을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경기의 투수 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는 박세용 선수 대 김윤아 선수가 맞대결을 하고요. 투수 무게감에서는 우리가 뭐 한참 우위에 서 있는데 또 야구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방심은 늘 금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경기 마지막 부분에 약간 좀 찜찜하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깔끔하게 끝낸 느낌은 아니었는데 뭐 에라도 나오고 안타도 맞고 이랬는데 그것이 또 우려가 없도록 잘 경기를 했으면 좋겠고 김윤아 선수는 0승 9패 벌써 최다패를 달리고 있는데 53.1인 6.58의 평균 자책 WA가 2.86이에요. 시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다만 롯데 상대로는 괜찮거든요. 0승 2패 3.69이고 롯데 상대로 이제 김윤아 선수가 4월 17일에 나와가지고 4이닝 동안 4이닝 4실점인데 1자책 기록을 했고 또 4월 29일에 나와가지고 6이닝 동안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중에서 괜찮게 던진 경기 중에 몇 경기 중에 그 두 경기가 롯데를 상대한 경기였고 또 가장 최근 등판인 기아전에서 6이닝 동안 3실점 2자책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어려운 투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어린 투수들이 또 한 번 삐를 받으면 좋은 투구를 하기 때문에 역시나 방심하지 말고 차분하게 공략을 해야 될 거고 올 시즌 벌써 세 번째 만나는 거니까 타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눈에 익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등판들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 공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경기도 좀 초반에 너무 급하지는 말고 초반에 좀 점수도 내고 또 1회 점수 내고 또 오늘처럼 그 식물 타선 되지 말고 좀 점수를 잘 냈으면 좋겠고 박세용 선수는 잘 가다가 지금 3경기 동안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승도 끊기고 2연패를 또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8승 3패가 됐어요. 근데 3경기 정도 이제 부진했으면 한번 잘할 때도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5월 29일이 마지막 등판이었고 또 어디 보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휴식하고 6일째 이제 등판을 하게 되는데 사직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또 좋은 투구를 하기를 또 응원을 하고 그리고 또 불펜이 지금 조금 아껴놓은 상태니까 본인이 되게 긴 이닝을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간바와 선수 7이닝 던져줬고 해서 6이닝 정도를 잘 막아준다는 생각으로 던진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5월이 약간 안 좋았는데 6월이 또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잘한 또 좋은 투구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였고요. 6월 3일 키움전 8대0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직관을 간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중앙 탁자석을 제가 돈 주고 처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영상이 내는 것도 많이 찍어 보려고 하고요. 좀 테이블이 있으니까 사실 제가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야구장에서 내일은 좀 스페셜하게 좀 먹거리 같은 것도 조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야구 경기 외적인 콘텐츠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군 유니폼을 살라고 했는데 오늘 야구장에 가보니까 또 공군 유니폼은 이미 품절 상태입니다. 또 언제 물건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식들도 유니폼 사시는 분 계시면 또 제 스레드를 통해서 아마 공유를 빠르게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제 스레드 계정이 있어요. 스레드 계정에는 좀 더 시시콜콜한 얘기를 많이 올리니까 스레드 하시는 분들은 팔로우 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사소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 같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직관 리뷰로 인사드리고요. 내일은 또 평일입니다. 6시 반 경기니까 또 저녁에 날씨가 6월이 됐는데 아직도 저녁에 좀 쌀쌀하더라고요. 오늘도 그리고 그래서 내일은 제가 바람막이를 꼭 챙겨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번 주 직관 때 안 챙겨갔다가 굉장히 추웠어가지고 또 날씨가 올해는 굉장히 봄이 긴 느낌인데 내일 오신 분들 또 바람막이 정도 챙겨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내일도 승리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전진 투원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